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불리는 동맹. 수십 년 동안 세계 질서의 축이었던 파트너십. 근데 만약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두고 홀로 싸우려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한마디 안 돼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믿었던 동맹국들로부터 들었던 대답이죠.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굳건했던 대서양 동맹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아주 선명한 파열음이었어요. 이거 정말 목록을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미국이 이란이랑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들이 이랬습니다. 스페인은 미군 항공기가 자기네 하늘을 지나가는 걸 막아버렸고요.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미군의 핵심 기지인 시고넬라 공군 기지를 못쓰게 했습니다. 심지어 동유럽의 핵심 동맹국인 폴란드마저 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프랑스는 아예 무기 수송기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이건 그냥 협조를 안 해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우린 안 돼 라고 선을 그은 거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십 년 된 동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 균열의 시작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5단계로 한번 나눠서 추적해 볼 건데요. 우선 불을 붙인 이란 위기를 살펴보고 그 배경에 깔린 미국의 새로운 힘, 바로 석유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어떻게 깊어지는 불신의 골로 이어졌고 또 미국의 분노 섞인 대응을 불러왔는지 분석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동맹의 미래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죠. 모든 균열에는요, 겉으로 딱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랑 유럽 동맹 사이에서는 바로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이게 바로 그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갈등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유럽하고 미국 생각이 아예 달랐던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의 충돌을 미국이 시작한 싸움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헌장의 핵심,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받은 걸로 친다는 집단 방어 조항이 적용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이탈리아가 우리 기지 쓰려면 의회 승인 받아야 해 라면서 선을 긋고 프랑스가 공중급유기 지원에 조건을 단 것도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건 세계 안보 문제니까 동맹들이 당연히 도와야지 라고 생각했고요. 이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바로 거절이라는 벽을 만든 겁니다. 근데요, 이란 위기는 사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미국이 왜 동맹들이 안 돼라고 하는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자신감을 갖게 됐을까요? 그 답은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대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가장 먼저 걱정하던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인국이자 이제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중동에서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핵심 공급자가 된 겁니다. 수입국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꾸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하루에 1,300만 배럴. 와, 이 숫자가 바로 그 변화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생산량 덕분에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에너지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지죠. 지금 미국이 쓰는 석유의 85%는요, 자기 나라 안에서 만들어요. 바로 옆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합치면 거의 98%에 달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쥐락펴락했던 페르시아만, 즉 중동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이제 고작 2%밖에 안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남의 집 불구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미국이 석유 자급자족하면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나든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특히 우리 주머니 사정, 그러니까 기름값이나 물가에는 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아무리 많은 석유를 만들어내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값은 전 세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만약에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국제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얼마나 생산하는지랑은 상관없이 당장 우리 주유소 기름값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운송비가 오르면서 결국 모든 물가가 들썩이게 되는 거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우리 지갑의 독립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번에 유럽이 안 돼라고 한 게요. 그냥 뭐 석유 문제나 이란 문제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온 불만과 불신이 드디어 터져버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시작은 이거였어요. 나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이 몇 년 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을 얘기하면서 유럽한테 국방비 더 내라고 엄청 압박했죠. 그 다음엔 경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동맹국인데도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사실상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 경제적 라이벌로 대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치니까 더 많은 돈과 무기를 유럽이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 경제, 전쟁 지원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당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였던 겁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의 거절은 바로 그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들의 가장 오랜 친구들이 보인 이 뭐랄까 배신에 가까운 행동에 미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반응이 썩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실망을 넘어서서 아주 노골적인 분노가 터져 나왔죠. 이 말보다 더 직설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을 향해서 던진 말인데 여기엔 정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기대냐?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 말이죠. 이건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이나 동맹의 보호자 역할을 공짜로 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감정에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당시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마크 루비오는 나토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수 농객인 피트 헤그세스는 이번 일로 동맹들이 뭘 할 의지가 있는지 다 드러났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미국 정치권 전반에 동맹 무임승차론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심지어 이번 갈등을 나토 체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미래에 뭘 의미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80년 동안 세계를 지탱해왔던 이 동맹이라는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걸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미국과 유럽의 틈이 더 벌어져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이렇게 끈끈했던 동맹이라는 안전망이 사라진 세상에서 이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미국과 오랜 동맹의 균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질서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